9 카드에 있는 하드웨어 핍 테이블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드웨어 핍 테이블까지 보여드렸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show route OSPF 데이터베이스. 이게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SPF 알고리즘을 돌려갖고 OSPF가 독자적으로 나온 라우트 테이블은 OSPF 라우트. 이건 순 OSPF 라우트예요. 순 OSPF 라우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RTM 테이블이 OSPF가 여기에 변동이 일어나면 RTM 테이블한테 프로세서한테 알리거든요. 야, 내가 뭔가 변동이 일어났다. 가져가라. 그럼 RTM 프로세서가 이걸 읽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든 라우팅 테이블이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그런 다음에 RTM 프로세서는 또 모듈들한테 알려요. 모듈 NPU한테 야,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보내줄게. 보내줘서 각각의 모듈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모듈의 NPU 소관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게 show route pip. 그래서 1번 카드. 그래서 각각의 1번 카드, 1번 모듈이 독자적으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절대 메인 CPU 라우팅 테이블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뭔가 싱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프레퍼런스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죠. 예. OSPF 인터널이 10, OSPF 엑스터널이 150, 예, 타입 있다고 그랬죠. ISS 레벨 1 인터널, 레벨 2 인터널, 레벨 2 엑스터널도 있고, 예. EB 100이네요. EB 100. 그래서 요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벤더마다 다 틀리다고 했던 거. 그래서 알로름 프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뭐 클래스리스와 클래스풀 라우팅은 뭐 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알로의 스태틱 라우트 지정하는 방법들 보시죠. 스태틱 라우트 뭔지 뭐 이런 건 다 얘기해 놨으니까요. 자, 스태틱 라우트와 관련해서 알로 쪽에서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넥스트옵을 지정하는 것과 인터페이스 네임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다이렉트 옵션과 블랙홀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가장 흔한 스태틱은 여기도 어디서 지정하냐면 컴피그 라우터에서 합니다. 라우터 소관에서 스태틱 라우터 또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우리 VPRM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컴피그 서비스 뭐 VPRM 100 이렇게 들어가면 그 소관에서 또 스태틱 라우터는 그 안에서 선언합니다. 걔들은 버추얼 라우터이기 때문에 버추얼 라우터 소관에서 독자적으로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선언한다는 거는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스태틱 라우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MPLS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과 각각의 그 서비스 레벨의 VRF 레벨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테이블이 지금 내가 그 VRF에다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한 라우터의 가상 라우터에다 만드는 거냐, 아니면 라우터 전체의 글로벌에다 만드는 거냐,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글로벌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라우터 갖고 네트워크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 대신 프리픽스 랭스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 넥스트 홉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이게 다이렉트일 경우는 이 넥스트 홉 IP를 주거나 여기다 인터페이스를 줘도 됩니다. 인터페이스. 근데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는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얘가 내부적으로 여러 놈하고 동시에 ARP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넥스트홉을 기본적으로 IP를 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를 보고 싶으면 show 라우트 테이블 해갖고 그 스태틱 라우트 친 거 이렇게 주면은 뭐 여기에 목적지 네트워크와 넥스트홉이 나오고 이게 리모트 타입이다. 이 리모트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로컬 다이렉티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스태틱으로 집어넣어줬지만 스태틱이고 뭐 그런 것들 나오고 에이징 나오고 프로퍼런스 값 또는 매트릭 값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폴트 라우트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0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시스코는 특별하게 인다이렉트 옵션을 주지 않고도 그냥 지정하면 되는데, 알루는 그 넥스톱이 바로 다이렉트가 아닐 경우는 반드시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넥스톱이 바로 로컬 인터페이스로 만날 수 있는 넥스톱이 아니라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명시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네트워크 10.3.3. 네트워크 갈 때 여기 R1에서 지금 세팅하고 있잖아요. R1에서 여기 R2가 아니라 R1에서 세팅하고 있기 때문에 10.3.3.024라는 네트워크를 갈 때는 인다이렉트로 넥스톱이 여기다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럼 여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R1이라는 라우터는 요 10.1.1.2에 속해 있는 10.1.1.0 30이라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몰라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R2를 통해서 다이나믹 라우트로 얻거나 또는 제3의 요 10.1.1.2를 가는 스태틱 라우터를 R1 스스로가 여기서 다시 줘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인다이렉트 라우트가 되면 라우터는 여기서 두 번의 동작을 하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 가지고 넥스톱을 찾았어요. 근데 이 넥스톱이 다이렉트가 아니면 다시 이 넥스톱을 가지고 다시 라우팅 탭을 다시 한번 뒤져요. 그런 걸 갖다 리커시브 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일 경우는 반드시 요 네트워크를 가는 다른 어떤 방법이 다른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 요 네트워크 정보를 R1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또 다른 스태틱이거나 아니면 동적 라우팅을 통해서. 그래서 꼭 넥스톱을 다이렉트드 부분뿐만 아니라 원격지 떨어진 부분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다음 블랙홀 라우트라는 게 있어요. 블랙홀. 이거 시스코로 얘기하면 널제로 라우터거든요. 널제로 라우트. 예. 그래서 특정 목적지로 행하는 거를 무조건 라우팅 레벨에서 폐기해버릴 때 쓰는 방식이 바로 이 블랙홀 라우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ISP, 대형 ISP들은 원체 자기네 인터페이스 속도들이 막 100기가, 40기가, 뭐 10G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안을 갖다가 파이어월이나 IPS 시스템 뭐 이런 걸로 보안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아보 같은 점령 DDoS 장비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라우팅을 가지고 뭔가 보안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공격 패킷을 보낸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스태틱 라우트로 요거 하나, 요 소스 주소나 뭐 데스티네이션 주소 중에 하나를 잡아서 뭐 ACL이나 필터를 거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를 스태틱 라우트로 만들어 가지고 블랙홀 처리를 해버리면 걔한테 이 목적지로 향하는 것들이 전부 다 블랙홀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ISP들 그 보안의 가장 기본이 블랙홀 라우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랙홀 라우트의 넥스톱,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30비트 라우트, 넥스톱이 32비트로 된 거, 30비트로 된 라우트를 어떤 블랙홀로 이렇게 각 모든 라우트에서 다 만들어놔요. 미리. 그런 다음에 이제 BGP를 이용해서 어떤 IP가, 어떤 공격용 IP가 있다. 이 패킷을 드랍해야 된다 그러면 BGP에서 이 공격용 IP로 가는 넥스톱을 각 라우터가 만든 요 넥스톱, 블랙홀 처리한 넥스톱으로 지정을 하는 라우트를 전부 전파하거든요. 전 라우터로. 그러면 그 공격용 라우트가 공격용 목적지 주소가 BGP에서 이렇게 쿼리를 하게 되면 넥스톱이 여기에요. 그럼 바로 각 라우터에서 폐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블랙홀 처리하는 것, 또 블랙홀 뭐 싱크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스태틱 블로킹 라우트, 블랙홀 라우트 이걸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 블랙홀 라우트는 꼭 우리가 스태틱으로 만들어야지만 블랙홀 라우트가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서머리 같은 거 하면 서머리 라우트가 로컬에 생길 때 세부 라우트가 있고 그 위에 서머리 라우트가 생길 때도 뒤에가 블랙홀 처리되어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보안 용도로 쓰는 스태틱 라우트